안녕하세요. 김아연입니다. 스트레스나 잦은 폭음 혹은 운동 부족 등으로 인해서요. 40대 이상의 남성 3명 중 2명이 한 가지 이상의 성기능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요. 중년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도움 말씀 주실 분을 모셔봤습니다. 비뇨기과 전문의의 김도리 원장님 자리해 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좋은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반갑습니다. 자막이 함께 나가고 있는데요.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요, 신문이나 텔레비전에 보면은 이제 성기능 장애라는 말을 많이 쓰잖아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이 성기능 장애라는 게 어떤 것을 말하는 건가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가 그 남성 중년에서 우리나라 남성 중년의 가장 흔한 남성 성기능 장애로는요. 가장 많게 발기부전과 조루 증상이 있고요. 또한 갱년기 장애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심각한 고민을 많이 하시는 발기부전이라는 것은요. 발기부전의 어떤 정의부터 먼저 내려보자면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위해서는 일단 충분한 발기가 돼서 강직도가 획득이 돼야 되고 그렇죠. 그 획득된 발기가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끝날 때까지 유지가 돼야 되는데 획득이 되지 않거나 유지가 되지 않는 어느 한 가지의 증상을 발기부전이라고 우리가 얘기를 합니다. 이제 여러 가지 성기능의 장애가 있을 것 같긴 한데요. 무엇보다도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발기부전이 가장 좀 대표적인 장애 중에 하나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성분들의 좀 말 못할 고민일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남성분들의 그 자존심에 맞습니다. 치명적인 상처를 주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렇다면 이 발기부전이 생기는 그 원인은 어디 있을까요? 네. 발기부전의 그 가장 근본적이면서 중요한 원인은 노화의 과정입니다. 네. 발기라고 하는 것은 발기가 되는 조직인 음경해면체에 우리 몸에서 피가 차서 발기가 됐다가 자극이 없어진 이후에 이제 피가 이완되면서 피가 빠지면서 발기가 사그라드는 건데요. 이런 과정이 노화의 과정으로 이런 어떤 신축성이나 탄력성들이 많이 떨어지고 음경해면체의 조직에 변화가 와서 발기부전이 오게 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이외에는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악화 요인들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네. 가장 대표적인 것들로는 기질성 원인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네. 그중에 대표적인 것이 우리가 흔히 요즘에 대사성 증후군이라고 하는 그 성인병이 아주 주된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이라든지 고지혈증 그리고 복부 비만 등이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기질적 원인의 중요한 원인으로는 척추라든지 골반 쪽에 우리가 발기에 관여되는 신경이나 혈관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여러 가지 그 질환들이 또 원인이 될 수 있는데요. 대표적인 것으로는 그 전립선암이라든지 직장암, 방광암 등이 있어서 제거하는 광범위 수술을 하는 경우에 이런 발기를 조절하는 신경과 혈관이 부득이하게 손상이 되면서 발기력을 잃는 그런 경우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우리 신경, 혈관 그리고 내분비 정도의 이상을 일으키는 기질적 원인의 대표적인 것들이고요. 또 다른 큰 이유군으로는 또 심리적인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심리적인 원인은 우리가 정신적인 어떤 스트레스를 받았다든지 어떤 신체적으로 많이 피곤하다든지 그리고 어떤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 불안 초조감 이런 것이 있을 때 일시적으로 또 발기부전이 갑자기 또 올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많이 당황하게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또 세 번째 큰 이유로는 우리가 흔히 생활 습관에서 안 좋은 생활 습관이라고 누구나 알고 있는 음주와 흡연이 또 발기부전의 아주 중요한 원인이 되는데요. 그냥 이렇게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흡연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발기가 되는 게 아까 혈관이 아주 탄력적으로 생리적으로 발기가 됐다가 안 됐다가 하는데 혈관이 확장되고 이완되는 그리고 수축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흡연이라고 하는 것은 혈관을 자꾸 수축을 시킵니다. 그래서 즉 발기가 되려면 이완이 돼야 되는데 자꾸 수축하려는 성향을 자꾸 만들고 또한 말초혈관 질환을 일으켜서 실질적으로 음경해면체의 작은 조직들을 직접적으로 손상을 가할 수 있는 게 흡연입니다. 그래서 금연하시는 것은
전신 건강에도 중요하지만 발기력 회복에도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되겠고요. 음주 또한 아주 직접적인 발기부전의 원인이 됩니다. 네. 사실 뭐 요즘 보면은요, 젊은 남성분들도 많이 고민하시잖아요. 그런 게 네네. 아마 나쁜 습관 때문에 얻어지는 그 결과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여러 가지 원인들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 네네. 원인에 따라서 또 치료 방법도 조금씩 다를 것 같아요. 네, 어떤가요? 예, 맞습니다. 치료 방법은 뭐 우리가 개선할 수 있는 요인들을 개선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렇죠. 만약에 본인이 가지고 있는 질환이 뭐 고혈압이나 당뇨가 있다면 본인이 앓고 있는 질환을 가급적 뭐 식이요법, 운동요법, 그 다음에 또 중요한 약물요법을 통해서 가능한 정상치를 유지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어떤 기본적인 질환을 관리하는 토대 하에서 네. 의료진이 또 직접적으로 발기부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대표적인 치료법으로 3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요. 첫 번째가 우리가 약물을 복용하는 방법입니다. 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음경해면체, 즉 성기에다가 발기 조직에 직접 자가 주사법을 활용할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수술을 통해서 우리가 젊을 때와 비슷한 정도의 강직도와 어떤 성기의 길이, 어떤 그 발기 시의 그 효과를 볼 수 있는 수술 방법. 이렇게 크게 이제 3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뭐 사실 약물이나 주사 치료 정도로 끝나면 참 다행인데요. 이제 그게 해결이 안 될 경우에는, 치료가 안 될 경우에는 이제 수술로 넘어가야 되잖아요. 네네, 수술 맞습니다. 방법에는 어떤 게 있는지 좀 네. 자세히 얘기 좀 해주세요. 수술 방법으로는 우리가 발기를 일으키는 음경해면체 조직 내에 네. 대신 발기를 일으킬 수 있는 기구를 삽입을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음경보형물 삽입이 되겠는데요. 네. 이 음경보형물의 구조는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크게 3가지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하나는 우리가 직접 발기 조직을 대신해서 발기를 일으키도록 만든 시린지라고 하는 한 쌍의 이런 길다란 연필같이 생긴 길다란 이런 네. 시린지 조직이 있습니다. 이것이 오른쪽에 보시는 발기 조직 내에 이렇게 삽입이 돼서 발기를 일으키는 실질 조직이 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이 옆에 동그란 것은 우리가 피 대신 여기는 생리식염수를 넣게 됩니다. 생리식염수가 혈액의 역할을 대신하게 되죠. 평상시에 발기가 안 됐을 때에는 우리가 생리식염수, 피의 역할을 하는 생리식염수가 이 저장소에 뱃속 안에서 저장소에 이렇게 있게 되고요. 우리가 이 스위치를 통해서 발기를 유발하고자 여기를 누르게 되면 이 저장소에 있는 발기 유발 물질 생리식염수가 발기 조직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는 3가지 조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수술한 티가 나지가 않으면서 우리가 필요할 때 발기를 유발시킬 때 간단하게 이 스위치를 누름으로써 발기가 되고 다시 한번 스위치를 옆쪽을 눌러줬을 때는 이것이 빠지면서 발기가 이완되면서 평상시의 어떤 상태로 이렇게 쉽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렇군요. 어떻게 보면 이제 화면을 통해서 봐서 그런지 좀 이해가 되긴 하는데, 네네. 어떻게 보면 몸속에 이제 이물질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네네. 좀 불편하거나 좀 그런 느낌은 없을까요? 이물질이 처음에 들어가서 이제 내 몸으로 이렇게 적응하는 과정이 한 4주에서 한 6주 정도가 보통 소요가 되고요. 네. 그 안에 저절로 나의 몸화돼서 나중에는 이물감이나 이런 것들은 거의 평상시에 느끼지를 않고요. 네. 많이 편해지십니다. 그래서 크게 그런 인식은 전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한 4에서 6주 정도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몸에 일체가 됩니다. 예. 이제 저희가 그림으로만 이제 설명을 해주셨잖아요. 네네. 조금 더 자세하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동영상 자료가 있으시면 좀 더 설명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작동하는 방법인데요. 아래에 있는 동그란 스위치를 10번 정도에서 20번 정도를 누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저장소에 있었던 이 생리식염수가 시린지로 들어가면서 충분한 발기를 일으키게 됩니다. 네. 그리고 성관계가 끝난 후에는 아래쪽에 있는 스위치를 꾹 눌러주시면 다시 저장소로 피가 돌아가면서 네. 발기가 이완이 되겠죠. 그래서 작동하는 방법이 아주 간단합니다. 네, 예, 그래서 충분히 실생활 속에서 어렵지 않게 적용을 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예. 아무튼 이제 동영상을 통해서 보니까 조금 더 이해가 쉬운데요. 네네. 자, 이번에는 실제 이 상담했던 사례를 통해서 이 발기부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자, 사례를 제가 한번 얘기를 한번 나눠볼게요. 59세 남성 사례인데요. 이 원래부터 선기능이 좀 약하긴 했지만 4년 전부터는 아예 반응이 없을 때도 많고 또 관계 도중에도 자꾸 꺼집니다. 비아그라를 먹어보긴 했는데요. 이 초기에는 효과가 있었으나 요즘은 그나마도 약해져서 불만족스럽습니다. 당뇨가 있어서 약 먹은 지 10년이 되어가지만 꾸준히 관리를 해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라고 네. 이제 사례를 보내주셨는데, 글쎄요, 이런 경우, 비아그라를 먹었는데도 효과가 없고 또 당뇨까지 있다고 하셨거든요. 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할까요? 예, 그나마 이분 같은 경우는 당뇨를 한 10년 정도가 되었는데 관리는 꾸준히 해오고 있다고 하셔서 네. 일단은 다행인데요. 실질적으로 당뇨를 어떻게 관리를 해오시고 있는가 구체적인 확인이 일단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당 조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공복 시에 110, 그리고 식후 2시간째에 한 160, 그리고 당화 혈색소가 한 6점대 이하가 되도록 그 구체적인 수치로 당뇨를 적절히 관리하고 있다는 걸 확인하는 게 일단 더 첫 번째 중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비아그라를 사용하셨는데 처음에는 약간 반응이 있다가 나중에는 반응이 없어지는데 먹는 약 같은 경우는 자꾸 내성이 이제 생기는 게 그렇죠. 일반적인 거로 네. 생각이 되고요. 이런 경우는 두 번째 방법으로 그 자가주사요법이나 네. 아니면 수술 방법을 고려해 볼 수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 이분과 같은 상황에서는 첫 번째 당뇨 관리가 정말로 수치로 봤을 때 정말 관리가 잘 되고 있는지 한 번 더 확인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약물 그 주사요법이나 수술 방법을 본인의 어떤 선호도와 경제적인 상태에 따라서 선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무엇보다도 이제 스스로 관리를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좀 판단을 하기 위해서는 네, 직접 필요합니다. 선생님과 좀 상담도 좀 필요할 것 네네네.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여러분 지금 이 시간에 중년 남성의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방송을 보시면서 나도 저런 고민이 있는데 혹은 뭐 가족 중에 이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 있다면요. 과감하게 전화 연결 시도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래 자막이 나가고 있죠. 아래 번호로 전화를 주시면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사례 한번 알아볼게요. 70세 남성의 사례인데요. 발기가 시원치 않은 관계로 비뇨기과에서 처방해주는 주사를 타와서 성관계 때마다 사용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점점 용량이 올라가는가 싶더니 요즘은 주사를 해도 효과가 약합니다. 무슨 방법이 없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요. 주사요법을 치료까지 받았지만 효과를 보지 못했다고 했거든요. 네. 이런 방법 어떻게 좀 해결할 수 있을까요? 예, 일단 연세가 일단 70세시기 때문에 네. 어떤 조직의 변화나 이런 것들이 많이 진행이 됐다고 볼 수는 있는데요. 그렇다고 뭐 절대 절망하거나 내가 이 발기력을 다시 회복하지 못한다 이런 어떤 걱정이나 기우를 버리시는 네. 게 일단은 첫 번째일 것 같아요. 많은 분들이 사실은 포기하고 다른 질환을 뭐 전립선 비대증이나 이런 것들을 상이차 오셨다가 어렵게 말을 살짝 꺼내시는 경우가 많은데 네. 전혀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최근에는 이런 주사요법도 굉장히 효과가 있지만 수술이라는 또 아주 획기적인 방법이 있기 때문에 얼마만큼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그 발기력 회복에 대해서 내가 관심을 갖느냐가 사실은 발기력 회복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 것 같습니다. 이번 사례 같은 경우는 연세가 좀 있으시기 때문에 이제 노화로 네네. 인한 발기부전 네네.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수술을 좀 권유해 주셨잖아요. 네네. 다시 한번 아까 말씀해 주신 수술 방법,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자, 수술은 아까 말씀드린 세 조각을 삽입하게 되는데 먼저 조절하는 펌프가 음낭 내에 위치하게 되고요. 네. 전혀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스위치만 누르게 되면 이 발기가 거의 젊으실 때 한 30대 정도의 발기의 강직도에 가깝게 유지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충분한 시간 동안 성관계를 할 수 있고 강직도가 거의 뭐 한 80에서 100% 정도로 유지가 될 수가 있고 네. 또 내가 만족스러운 성관계를 끝날 때까지 충분한 성관계를 할 수 있다라는 그런 뭐 압도적인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만족스러운 성관계가 끝난 후에 버튼 하나만 누르게 되면 다시 일상적인 상태로 성기가 돌아오게 됩니다. 네. 예. 그리고 전체적인 수술 시간은 한 1시간 정도 네. 되고요. 환자의 선호에 따라서
뭐 척추마취라든지 부분마취라든지 전신마취라든지 어떤 모든 세 가지 마취를 다 안전한 상태 내에서 진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예. 뭐 아까도 그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이제 겉으로 봤을 땐 전혀 티가 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이 남성분들이 약간 좀 자존심에 상처를 받을 일도 없을 그런 것 일은 같다라는 없습니다. 생각이 좀 예. 듭니다. 발기부전의 원인이 사실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데 그 관리를 잘 못해서 몸에 이상이 생기는 경우도 있겠지만 노화로 인해서 생기는 경우도 네, 있잖아요. 근본적입니다. 조금씩 다를 것 같은데 구분하는 네. 방법이 있을까요? 발기부전으로 이제 고민이 돼서 저희 병원에 이제 내원을 하시면 네. 가장 먼저 이제 문진을 하고요. 어디가 불편하신지 어떤 병이 있는지 충분히 문진을 하고 신체 검사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혈액 검사를 통해서 어떤 질환, 본인이 알고 있는 질환도 있지만 본인이 모르는 대표적인 질환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저희가 검사를 하고요. 이런 모든 것들, 다양한 검사들과 이런 것들의 결과를 분석을 해서 만약에 어떤 그 신체적인 질환, 아까 말씀드린 그 대사성 증후군,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비만, 흡연 등등의 어떤 질환들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하고 또한 아까 골반이나 척추 쪽에 질환이 있는지 없는지를 네. 문진과 신체 검사나 기본적인 어떤 검사를 통해서 우리가 본인의 어떤 기질적인 원인들을 충분히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그런 원인에 대한 교정 그리고 올바른 발기부전을 예방할 수 있는 어떤 좋은 식생활이라든지 그 다음에 규칙적인 운동이라든지 이런 어떤 기본적인 발기부전 예방법들을 또 설명을 해드려서 기존 질환의 어떤 치료와 그리고 발기부전에 대한 예방법을 교육을 해드리게 되죠. 예. 뭐 어느 정도 발병이 됐을 때는 방치하기보다는 빠른 시일 안에 적극적으로 좀 빠른 적극적으로 시일 병원을 내에 찾아가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아요. 하시면 충분히 뭐 100% 만족은 아니더라도 거의 네. 80% 이상의 만족도는 충분히 얻을 수 있는 의료 기술은 충분히 갖춰져 있습니다. 네. 예. 자, 그럼 계속해서 한번 다음 상담 사례자도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60세 남성인데요. 발기가 잘 안 된 지 2, 3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고혈압 약을 먹고 있습니다. 비아그라도 먹어봤는데 얼굴만 빨개지고 효과도 약해서 소용이 없었습니다. 보형물 삽입술이라는 수술이 있다고 하셨는데요. 저도 받아볼 수 있을까요? 라고 해주셨는데 글쎄요. 발기 안 된 지 2, 3년 정도 되셨으면 좀 오래되신 거죠. 방출 좀 하신 것 같은데 네네. 비아그라 처방을 받았으나 효과가 약하다라고 하셨거든요. 네. 어떻게 이런 분들 좀 수술로 치료가 가능할까요? 약물 치료, 먹는 약물 치료든 주사 치료든 효과가 충분히 우리가 시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효과가 떨어진다든지 아니면 약물 치료의 부작용이나 주사 치료의 부작용으로 내가 조금 스트레스를 받는다 하면 그런 경우는 수술 치료가 적극적인 대안이 될 수가 있고요. 수술 치료는 아주 획기적인 방법입니다, 사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시고 할 때 설명을 해드리면 이렇게 번쩍 머리가 이렇게 네. 번쩍 눈이 번쩍 이렇게 떠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결과도 눈이 번쩍 띄어질 정도의 결과를 많이 이루어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실생활 속에서 사실은 금연, 금주 이런 것들은 우리가 충분히 환자와 설명을 통해서 어느 정도 목표를 잡고 따라오시면 되는 문제인데 가장 제가 실제 임상에서 보는 가장 큰 질환은 당뇨병입니다. 당뇨병의 50% 정도가 발기부전을 거의 뭐 합병증으로 오는 그렇죠. 건가요? 합병증. 당뇨병의 합병증이 신경과 혈관을 파괴시키는데 그것이 발기에 직접적인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 거죠. 네. 그래서 당을 조절을 철저히 하는 것이 수술을 하더라도 염증이라든지 이런 부작용을 최소로 줄일 수가 있고 발기뿐만 아닌 온몸에 대한 전신 건강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장 1차적이고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어떤 질환들, 특이 질환 말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많이 접하는 그 질환 중에는 당뇨병이 수술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우리가 신경을 더 써야 될 네. 질환이더라. 그래서 그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당 수치를 잘 조절하고 또한 수술 전에 충분히 전 처치를 잘 합니다. 적절한 항생제를 잘 투여를 하고 수술 시에 모든 환경을 아주 균이 없도록 잘 하고 그다음에 수술 후에 저희가 또한 일주일 정도를 집중 관리를 해드려요. 근데 집중 관리라고 하더라도 뭐 오랜 시간 걸리는 게 아니고
한 일주일 동안 하루에 한 30분 정도만 투자를 하셔서 병원에 오시면 어떤 최적화된 상태로 관리를 해서 염증률을 떨어뜨리도록 노력을 많이 하고요. 네. 당에 대한 것도 저희가 같이 체크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이 안전하게 결과가 일어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것이 결국 좀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예. 사실 뭐 이제 수술로 안 해도 치료가 된다면 가장 좋겠지만 네네. 그래도 수술이라는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제 실망하지 않고 수술하셔도 네네. 좋을 것 같은데 1시간 정도 진행이 된다고 했잖아요. 네네. 수술 후에 좀 관리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수술 후의 관리는 대표적인 것은 뭐 약물을 잘 복용하시고 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일주일에서 한 10일 정도 병원에 내원하시면 저희가 충분히 치료를 직접 해드리고 주의사항을 항상 반복해서 중요한 것들은 말씀을 드리니까 잘 따라와 주시기만 하시면 됩니다. 예. 네. 그리고 또한 한 4주 정도에 걸쳐서 저희가 사용하는 방법은 아주 간단한데 숙지하실 수 있도록 오실 때마다 저희가 또 교육을 하기 때문에 네. 뭐 별다른 큰 어려움 없이 좋은 어떤 발기부전에 대한 치료로 이거를 적극적으로 권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모든 수술에는 또 좀 걱정할 수 있는 부분이 합병증이나 네, 부작용을 맞습니다. 좀 예, 염려하시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예. 부분은 어떻게 걱정 안 해도 될까요? 아주 중요하고요. 네. 실제로 어떤 아까 말씀드린 여러 가지 준비 사항들이나 이런 것들을 소홀히 하면 가장 대표적으로 또 무서운 부작용이 사실은 염증입니다. 염증. 네. 모든 수술에 있어서는 염증은 항상 따라다니는 건데요. 발기부전 수술의 염증은 일반적으로 학회에 보고된 바로는 한 5에서 12%, 대략 한 7% 정도 전후의 염증률을 가져옵니다. 염증이 오면 다른 방법 없습니다. 무조건 제거를 해야 되는데요. 따라서 염증을 100명 중에 1명 이하로 낮추기 위한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제 두 번째로는 기구가 네. 수술이 적절하게 잘 최적화돼서 잘 진행이 되지 않은 경우는 기구가 약한 부분을 통해서 뚫어져 나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이제 그런 경우 같은 경우는 환자 상태에 대한 면밀한 그 술중 확인과 분석이 굉장히 중요한데 그런 것들은 아무래도 비뇨기과 전문의나 경험이 많은 분들의 어떤 그런 판단이 중요하겠죠. 네, 그래서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들과 잘 상의를 해서 수술에 대한 것도 충분히 정보를 받으시고 이해하시고 그리고 수술을 들어가시는 것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하겠습니다. 사실 발기부전으로 고민하셨던 많은 분들이 약물 치료나 주사요법은 좀 한 번쯤은 도전해 보셨을 것 같은데 이 수술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획기적인 방법이라고 하셨잖아요. 조금 생소하신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동영상을 통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예, 수술 후에 밖에서 볼 때는 전혀 수술을 한 티나 이런 것들이 전혀 나지가 않고요. 네. 그리고 그 효과에 있어서는 스위치를 누르면 거의 우리 한 30대, 30대 정도, 30대 정도의 그 발기의 강직도를 다시 얻으실 수 있고요. 그리고 충분한 우리가 발기부전이라고 할 때 발기가 획득이 안 되는 분도 있지만 제가 볼 때 임상적으로 많이 환자분들과 상담을 하다 보면 발기가 유지가 안 돼서 네. 고민인 분들이 사실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시기에 아주 난감한 경우가 많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럴 걱정이 없습니다. 이것은 네. 충분한 관계가 끝날 때까지 충분히 활용을 하시고 다 끝난 후에 스위치 하나만 누르면 원상태로 회복이 됩니다. 네. 그리고 밖에선 전혀 티가 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나의 자발적 발기가 아니라는 거 빼고는 우리가 성감이라든지 어떤 강직도의 만족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아주 만족스럽다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건 내구성도 좋아서 거의 평생 사용하실 수가 있고 그리고 10년 정도는 모든 국제적으로 가장 유명한 회사에서도 10년 이상은 다 개런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어떤 발기부전을 너무 두렵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가까운 비뇨기과 전문의 선생님을 찾는 게 발기부전을 극복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음주나 흡연 등으로 인해서 많이 또 생긴다고 하셨잖아요. 네, 평소에 습관도 약화가 굉장히 됩니다.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건강을 지킬 수 있는 습관, 좋은 네. 음식들 이런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예. 남성에게 좋은 음식으로 대표적인 음식은
토마토, 아, 야채 저도 그건 알고 중에는 있어요. 네. 토마토가 아주 그 성분이 아주 좋고요. 네. 두 번째로는 마늘하고 버섯이 남성에게 그렇게 좋고요. 어. 또한 이제 우리나라도 여러 가지 이제 사회생활 속에서나 이런 식생활들이 서구화가 돼가지고 그런데 이제 우리 전통적으로 먹는 것은 전통 한식이 가장 좋습니다. 이거는 비만 환자들이 살 뺄 때도 중요하지만 가장 건강식입니다. 네, 그렇죠. 한식이. 네. 다만 이제 좀 짜고 맵고만 조금 더 약하게 그렇게 드시면 식생활 면에서는 야식, 간식 줄이시고 한식을 짜고 너무 짜고 맵게만 좀 하는 것만 좀 피하시고 네. 새끼 꼬박꼬박 드시는 것이 사실 먹는 거에 가장 중요한 거고요. 네. 운동은 우리가 규칙적인 운동이 중요하다는 거 다 아시잖아요. 그래서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루 30분에서 한 60분 정도는 우리가 계단을 오르든 어디 실생활에서 충분히 30에서 60분은 자기의 모든 건강과 발기력 회복을 위해서 투자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렇게 해서 한 3kg 정도 이상만 우리가 한다고 해도 발기부전에 한 30에서 50% 정도는 회복이 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만큼 일상생활 속에서 30분, 60분 운동하기. 예, 그게 또 가장 중요하고요. 부득이하게 고혈압 등등의 어떤 그 성인병이 있는 분들은 첫 번째가 약물 치료입니다. 약물 치료를 적극적으로 잘 하셔서 그 수치를 정상 레벨로 무조건 끄집어 내려야 됩니다. 그래서 그거 유지를 하시면 아주 중요한 첫 번째 발기부전 치료에 중요한 것을 하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우리가 뭐 필요하다 그러면 이제 약물이라든지 주사라든지 수술이 이제 보완요법으로 그리고 또 뭐 직접적인 해결법이 될 수도 있지만 어떤 그런 기본적인 생활들을 잘 하시면서 이런 어떤 치료법들을 했을 때 치료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고 본인이 만족할 수도 있겠죠. 예. 왠지 오늘 이 방송을 보신 분들 오늘 반찬은 이 마늘과 버섯이 푸짐해지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게 바로 건강이죠.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저희 방송 후에도요,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자막으로 전화 주시면은요, 언제든지 친절한 상담을 받아볼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 중년 남성 성기능 장애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함께 해주신 김도리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모든 병은요, 치료보다는 예방이 중요합니다. 평소에요, 계단 걷기나 스트레칭과 같은 활발한 움직임이 건강을 지키는 첫 걸음이라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